질병이 나으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줘야 할 곳이 간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다 공통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간 경화 있는 분들만 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간을 신경 쓰지 않는데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 질환이 있다. 간을 신경 써주면 나아요. 근데 어떻게 신경 써줘야 되냐? 아니면 당뇨가 있다. 그럼 당뇨가 있으면 단 거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를 신경 써준다? 간을 신경 써주는 거예요. 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잠을 일찍 잔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보다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최고예요. 잠을 어떻게 잔다? 일찍 잘 잔다. 자, 그 다음에 간에 무리가 되는 것 중에 알코올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특히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장과 폐와 피부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적당히 하거나 공기를 잘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갇힌 공간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간이 막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폐가 산소를 많이 넣어줘야 간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때 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장기들에게 좀 나눠주는 거예요. 신장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신장이 독소를 처리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신장이 그걸 다 감당 못하니까 간에게 야 네가 좀만 더 해. 난 너보다 더 힘들어.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화장품 많이 안 좋은 거 바르고 막 그냥 샴푸 나쁜 거 쓰고 그다음에 향수 같은 거 막 쓰고 보습제 안 좋은 거 쓰고 그다음에 비누 나쁜 거 쓰고 이러면은 피부가 다치고 피부로 노폐물이 빠지는 것이 중단이 돼 버린다. 그러면 역시 피부도 어디로 보내요? 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겠지만 나보다 네가 좀 나은 것 같아. 이거 좀 네가 좀 처리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요. 간을 신경 쓴다는 것은 피부나 폐나 신장에 신경을 충분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팍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간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민들레 같은 거. 미나리, 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셔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계절 동안 여러분들 먹는 모든 야채에 간이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 있기 때문에 간에 좋아지는 풀들, 약초들을 조금씩 먹는 거 좋아요. 근데 출처 없는 짬뽕으로 된 무슨 그 약간 그런 거 한약 있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감초 하나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약방에 감초 하나 아는데 뭔지 몰라요. 그 출처도 모르는 거 드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먹는 게 뭔지는 아는 걸 드시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한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뭔지를 모르고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냥 헛개나무 데려 먹는 거, 치 끓여 먹는 거, 그 다음에 벌나무 먹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옷 추춤을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 몇 시까지 이것저것 짬뽕이 돼서 그냥 누구에게나 먹어지는 그거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 거기에 좋은 것들이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나쁜 것들이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거 언제 먹어요? 식사 후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먹으면 알러지 현상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 문제가 있거나 간이 기능이 약하거나 그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간하고 면역 기관들, 네, 그리고 장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이 문제가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생길 수 있고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가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스스로 버티다가 못 버티면 신장 기능과 장 기능이 같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타민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 그 알러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치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알러지가 어떻게 생기냐면 거의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알러지의 주범이 있어요. 그게 뭐 글루텐이나 토마토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의 알러지 주범이 단백질입니다. 프로틴인데 식물성 단백질도 알러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알러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간에서 담즙이 거의 안 나왔을 때나 간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담즙이 충분히 나와도 이게 위에서 산성물질에 의해서 강산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려갔을 때 가스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최대 안 좋은 가스 세 가지, 황산가스, 아원가스, 아모니아 가스들이 장 내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흔히 언제 분비되냐면 그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될 때. 근데 단백질이 이 소장 있잖아요. 소장 그 길이에서 소화가 다 안 되고 대장으로 넘어온다고요. 보통 그 육식동물은 위가 크고 장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들 보면은 그 고기를 몇 킬로를 먹냐면 70kg를 먹어. 70kg. 한 끼에. 우리는 7kg가 아니라 700g밖에 못 먹죠. 밥 한 끼에. 이만큼 못 가면 얘는 이만큼 먹는다고요. 위가 엄청 큰 거죠. 대신에 장이 짧아요. 그래서 위에서 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보다 한 10배, 초산, 염산 이런 것들이 한 10배 나와서 1차 소화를 시켜 내려보내니까 알러지가 안 생겼겠는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호랑이가 몸 긁는 거 가려워서 긁진 하겠지만 알러지 반응해서 긁지 않습니다. 고기 먹고. 근데 사람은 장이 짧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소나 그 초식동물 토끼 얘네들이 고기를 먹잖아요. 얘네들 사료에 고기를 섞어서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온 피부가 다 그냥 가려움증 이런 거 엄청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얘네는 위는 작아서 되새김질해요. 그런데 장은 길잖아, 장은. 그러니까 긴 장을 통해서 이게 풀이 가다 보면 그 풀에서 흡착을 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소화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 풀에서요, 온갖 영양을 다 빼낸다고요. 그래서 똥이 나올 때는 정말 거의 영양 제로로 나옵니다. 영양 제로. 그런데 얘네들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그것을 많이 빼잖아요. 뺄 때 뭐가 올라오냐면 독소들이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이제 단백질이 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내에서 가스 현상이 일어나요. 가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있고 안에 이렇게 비닐 덮어놓고 거기에 음식을 넣고 설탕을 넣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버리죠. 나중에 상하죠. 그러다가 시큼한 냄새가 나죠. 산이 생깁니다. 그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뭔가 우리 상할 때는 산이 일어나는 거 보죠. 포도가 끓어서 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증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지는 가스가 아모니아 가스. 그 가스가 장에서 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으로 올라오니까 간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려워지는 거죠. 즉 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간에서 올라오면 간은 그것을 가지고 해독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의학적인 용어로는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간순환은 한 음식이 들어오는 곳에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가스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장에 가스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복수 차고 간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요, 간 수치 중에 간 수치도 높지만 간 수치가 1000, 2000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아모니아 수치예요. 근데 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간성혼수로 사람이 딱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에서 응급처방 뭐 하는 줄 아세요 혹시요? 간 약을 주지 않습니다. 관장을 시킵니다. 신기하죠? 간에 암모니아 수치가 높은데 왜 관장을 시키냐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스를 빼버리면, 변을 빼버리면 가스가 간에 다시 내려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관장시켜요. 근데 그 원리는 아는데 신기하게 이 자연적 원리는 적용 안 시켜서 문제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알러지 현상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열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태열이 있을까요? 태열도 아토피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 보면 아토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토피에는 원인을 알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아토피의 그 원인을 보면 크게 음식에서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범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식품 알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에서는 우유 가장 많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게 우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나 지질이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소화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과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물질이라고 해요. 이물질. 이물질이라는 말은 단백질, 지질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형성되면 피부에 이런 게 생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먹고 살아요. 네. 절대 엄마의 피가 아이와 통하지 않습니다. 혈액 대신에 뭐가 가냐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갑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그 물 있죠. 자기가 오줌도 싸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소금물 속에서 살아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요. 근데 그 양수가 더러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이의 건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불변의 법칙인데 결국은 엄마가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올바른 식사를 해야 아이가 아토피가 없는 게 첫 번째예요. 아토피는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대부분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아토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역시 우유를 먹으면 예를 들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유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토피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질이나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아토피가 될 수 있어요. 확대를 시켜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주로 이제 접히는 부분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보통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종류 정말 많아요. 지루성 피부염도 있지만 화폐성 습진도 있어요. 습진 종류도 엄청 많고요. 습진 같은 경우는 동그란 모양으로 뭐가 생길까요? 거기 진물이 흐르고 다시 딱지가 않고 이 정도. 이게 온몸에 다 이렇게 피부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요. 저희 센터에 왔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 사진으로는 뭐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요. 제 눈으로 봤을 때보다는. 정말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 데리려고 오려고 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아토피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치료해 주진 않지만 잘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최소 한 달, 그리고 6개월까지 보고 자연치유하라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나았다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성도 생겨요. 아토피 내성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토피가 처음에 자연치유하다 보면 팍 좋아지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일반 음식 먹고 나빠지다가 두 번째 하면 더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면요. 제가 자연치유 한 10번 정도 한 사람 왔어요. 먹고 싶으면 나가서 실컷 먹고 다시 회개하고 몸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시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열흘 만에 좋아졌던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나중에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6개월, 8개월이 지나야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좋아지다가 또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치킨하고 막 이런 게. 나가서 실컷 또 먹고 하더니 또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 나와서 지금까지 안 낫고 있어요. 10년 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딱 치료를 받을 때, 회복이 될 때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그 뿌리를 뽑는데 기간 2년이면 충분해요. 2년. 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일생에서 내가 평생을 고생할 바엔 차라리 6개월, 1년, 2년, 남자 군대도 갔다 오잖아. 그죠? 견디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 때 왔는데 이 온몸에다 아토피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날 아이가 이 목에 얼마나 심하게 아토피가 생겼는지 이게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돌리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왔어요. 나 안 간다고. 못 움직인다. 그래서 목을 돌릴 때 이렇게 못 돌리고요. 몸을 같이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그 친구를 보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일을 잠을 못 자요. 그리고 20일이 지나면서 잠자기 시작하고 지금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빨리 좀 낫게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때 사실은 프로폴리스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수십 명,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디톡스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이 친구는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발라줄까, 뭐를 해볼까. 심지어 지금 이 바른 이 녹색은요, 금화규라고 한국에 없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그때는 막 코팅이 되면서 찐득찐득한 우리나라 사전에도 안 나오는 풀이에요. 중국에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서 쓰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포포나무 잎사귀로도 해보고 저는 이제 우선은 디톡스 하는 동안에 그 너무 가려우니까 아토피 환자들의 최고 희망이 가려움 완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친구가 심어졌죠. 그래도 이해는 하니까 가려워도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 아빠 없이 중학교 2학년인가 혼자 왔으니까 너무 딱해서 계속 이제 우통을 벗겨서 제가 뒤에 다 로션 발라주고 남자아이니까 뒤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딱 한 달 만에 처음에 막 일어나지도 않고 막 잠 못 잔다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만에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데리고 나와서 산에 같이 데리고 왔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등산시켰어요. 땀 나게 하고 운동시키고 그냥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든 2시간밖에 못 자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 잠자는 시간 정해줬어요. 잠 안 와도. 그러다 보니까 한 10일, 15일, 20일 지나니까 몸이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빨리 나아요.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몸에 나를 맞춰버리면 2달, 3달 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본인의 의지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와 결합돼서 같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정말 깨끗해졌죠. 지금 이게 보면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아토피의 흔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몸이 좋아져서 아버지가 원래 오실 때는 아이를 1년, 2년이든 학교를 안 보낸다 했다가 한 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아토피가 참 문제가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습진이라는, 영어로는 습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토피는 원인을 모른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화폐성 습진, 피부성 지루염, 그냥 아토피라고 부르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렵고 오래가고 그것이 잘 안 나으면 아토피다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 아토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면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토피도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병의 원인이 있는 병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태열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 여기에 이렇게 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토피 형태로 띈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도 사실은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빨갛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프로폴리스 분말과 제가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싹 해결을 시켜줬어요. 해결시켜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약으로 잡아도 문제고 약으로 잡으면 분명히 또 나중에 컸을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아토피 피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하도 많이 나타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심해짐에 따라서 진물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또 거기에 건조증이 심하게 생기고 특히 접히는 곳들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다리, 팔, 그렇죠. 접히는 부분, 목 이런 접히는 부분에 가장 많습니다. 좀 심해지면 악어 가죽처럼 온몸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자기 피부가 없이 이렇게 된 사람도 봤어요. 네. 정말 가렵고 피가 납니다. 긁은 피가 실제로 나요. 딱지가 뜯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나세만 하면 떨어져서 또 안 좋고 그게 없어지면 또 진물이 생기고 그런 연속적인 삶.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낮이면 정신이 없는 삶. 이런 삶이 아토피의 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 몇 년 걸리다 보면은 동반하는 병들이 있어요. 우울증은 기본입니다. 자, 아토피도 역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4가지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과 관련이 있다. 면역이 자기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생긴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면역 지수를 낮췄더니 당분간은 안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크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면역이 너무 면역 백혈구가 많아서 면역체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돼서 아니면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가 아니고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걸린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아토피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을 보면 체온이 되게 낮습니다. 체온이 낮거나 몸이 찬 체질이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아토피에 있으면 막 열이 많다라고 해서
뭐 열이 많다고 오히려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토피는 오히려 열을 팍 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여름에 땀을 푹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안 타나요?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타나요? 안 흘리는 사람이 더위를 더 잘 타죠. 잘 흘려버리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건 땀도 안 나고 막 그런 사람 막 미칩니다. 막 여기 안에서 열이 막 배출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체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소화관의 알레르기 현상입니다. 이 소화관의 알레르기 현상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이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손상을 주게 되면 알레르기에 이런 손상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는 물질들이 간에서 나오고 다른 장기들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이 분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처리가 안 되면 그때 그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관의 알레르기라는 거 우리 겉에 표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소화관에 있는 알레르기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고 몸에 그러한 체성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겉에 표면적인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숯가루를 사용하면 해독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님에게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트밀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오트밀 귀리 이렇게 말린 거 있죠? 그 오트밀이 깨진 것을 물에다 담가서 그 부연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꿀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꿀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꿀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아이는 그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됐었는데 아토피가 다리에 아주 심했는데 그 꿀물만 계속 한 열흘 20일 막 이렇게 발랐더니 싹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를 바꿔줘야 합니다. 디톡스. 몸속에 있는 내 독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체내 속에 있는 축적된 독소가 사라지기 전에는 겉에 보습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뭔가 다른 수치료를 하더라도 또 생길 수 있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토피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유제품, 계란, 우유, 육류들은 치즈 이런 것들은 특별히 금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해서 땀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토피 환자가 대부분이 땀을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치료의 기본이고요. 땀을 흘렸을 때 처음에 따갑고 막 더 시리고 당분간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땀이 나고 피부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 좋아집니다. 아토피에 땀은 무조건 흘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 보습도 중요하고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균들을 막아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센터에 왔을 때는 목사님 아들인가 어쨌든 목사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에 아토피 너무 심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어요. 돌리면 한쪽만 이렇게 돌리면 그게 갈라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고. 그래서 여기 오기로 예약했다가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온다. 막 너무 중학생인데 이게 돌리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목, 등 전체가 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빨갛게 올라온 부분이고 그 악어 가죽 같은 데는 찍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시달릴 정도로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제가 발라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없는 식물인데 한번 써보니까 보습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한 달 있다 갔는데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자고 저녁 내내 떠 있고 긁고, 그래서 도저히 일주일 동안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던 말든 그냥 강제로 아이를 가서 깨워가지고 다 산에 갈 때 같이 등산시키고 그 다음 저녁에 자게 하고 하다 보니까 2주가 지나니까, 한 2주를 고생하고 2주 지나니까 잠자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호전됐어요. 등이 싹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가서 등을 보습해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고 했거든요. 등을 보습해주고 계속 본인 손이 닿는 데는 다 네가 해라, 안 닿는 데만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참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아진, 어떻게 보면은 악어 가죽 같았던 것들이 다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안에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갈수록 더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크림으로 했어요. 네. 이쪽 분에게 여쭤보시면 또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진도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지금 한 열 몇 살 될 거예요. 근데 저쪽에 맨 왼쪽, 그쪽에서 왼쪽 맞죠? 근데 왼쪽에 있는 동점만한 화백산 습진 같은, 네,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저는 아토피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화백산 습진 종류 중에 정말 안 낫더라고. 이게 몸 전체 필리핀에 있다고 나이를 해주는데 한 달 동안 전혀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요동이. 그때 참 신기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을 했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또 친한 사이고 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식사 관리, 그리고 여기다가 꿀 아까 몇 가지 바르는 부분을 해서 계속 바르게 하고, 프로폴리스 크림 해서 바르게 했는데 서서히 이렇게 되더니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몇 년 됐는데도 재발되잖아요. 근데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도 있었던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저렇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고 식사를 바꾸고 생활을 바꿨더니 이렇게 아토피나 합백산 습진 이런 심각한 질환들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피부암 환자가 식생활을 개선하고 정말 그곳에다가 하우 티트리나 프로폴리스를 계속 바르는데 암이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거의 손가락만큼 볼록 검정하게 튀어 올라왔던 것 중에 몇 개가 아예 사라진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독하기 됐는데요. 때문에 을 먹게 되면 가려움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토피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산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산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산성화된 이유는 혈액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왔던 8살 아이 아토피는 다행히 혈액은 산성화되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나마 음식을 잘 챙겨줬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래서 강의를 듣고 우유 계란 안 먹게 하고, 그나마 혈액이 이렇게 생겼죠.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여기에서 디톡스를 하는데, 얘가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두유를 하루에 세 봉지씩, 네 봉지씩. 그래서 갈 때 제가 선물 두유 한 박스를 줬어요. 너무 귀여워서. 두유를 너무 좋아하고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 애가 너무 식욕이 너무 왕성한데 괜찮냐고. 그래서 좀 절제는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혈액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면서 가려움이 정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짧은 2주 만인데 정말 많이 사라져서 어린 아이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수수 제가 사용을 시켰는데, 자, 수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수 복용하는 것. 네. 근데 수수 복용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2주에서 1개월을 적어놨지만 가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 먹어도 되고 1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좀 띄었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대가 2주 먹고 한 3, 4일 뛰고 2주 먹고 한 달 먹고 뛰는 거 괜찮습니다. 수술 왜 먹냐면 혈액을 해독하는 겁니다. 혈액을. 자, 여기 보시면 수술 먹으면 혈액이 어떻게 된다고? 해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뱀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리면 혈액이 중독이 되겠죠. 독에. 그죠? 그래서 뱀에 물리고 막 빨리 뛰어가면 순환이 팍 되니까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가 더
더러지거나 피가 독성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면 그때 가장 좋은 게 사실 숯입니다. 여러분들이 벌레에 물리거나 혹은 뱀에 물리면 병원 가는 것도 좋은데 가다가 숯을 먹고 가시면 더 좋아요. 네, 그럼 빨리 해독이 될 수 있고 혈액을 해독하기 때문에 숯을 먹게 되면 가려움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의 원인이 세포에 있지만 세포를 권장하는 혈액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숯을 먹는 목적이 뭐냐면 세포 재생입니다. 세포 재생. 사실은 문제가 있는 특히 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면 대사가 잘 안 돼요. 신진대사. 그러면 우리 몸이 이래요. 자꾸 낡은 것들 죽어야 되는 건 빨리 없어져야 돼. 그죠? 빨리 없어져요. 간세포든 어떤 세포든 계속 새로운 세포가 나쁜 세포와 교차점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격이나 몸은 안 그러는데 이 세포 재생 중에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몸에서. 그러면 이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토피가 잘 걸리고 당뇨, 고혈압, 암이 잘 걸리는 겁니다. 세포가 빨리 재생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피가 해독이 돼 있어야 되고 산소가 충분히 필요하고 물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공기를 잘 마시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 활동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어디에 많이 있다 그랬어요? 장에 많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이 안 좋을 때 숯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숯 목욕도 좋습니다. 숯 목욕.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숯 목욕을 해서 몸이 더 나빠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지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숯으로 목욕하고 나서 막 주변 닦아야 되고 막 그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빼면은 숯 목욕. 그래서 저는 숯 목욕이 필요한 분들은 욕조를 따로 구입하셔서 집에서 이제 그럼 그 욕조는 우리 플라스틱 욕조 싼 거 있잖아요. 그냥 숯 목욕 전용통으로 만들어 놓고 뜨거운 물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숯을 풀어가지고 목욕을 하면 정말 좋은데 아토피뿐만이 아니에요. 치질에도 정말 좋습니다. 치질 있는 분들이 그 대야에다가 숯을 풀어서 하시면 정말 잘 낫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아토피가 있는 분들의 피부에 숯이 닿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세균이 억제가 돼요. 그리고 전자파가 차단될 수 있어요. 신경세포 회복이 되고 세포가 해독이 되고. 근데 이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추천하는 게 숯패치나 숯떡을 만들어서 몸에 발라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려운 환부가 있어요. 그러면 숯패치를 붙이거나 숯떡을 붙이면 정말 잘 낫는데 이제 공기가 안 통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부분이 습해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우리가 어떤 아픈 부위에만 숯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폐 쪽, 그 다음 간 쪽, 그 다음 등 있죠. 어깨, 목 밑에 그쪽에다 해주시면 몸 전체 자체가 순환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얻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피부가 가려울 때는 이렇게 이 숯만 잘 활용하셔도 해결할 수 있다. 알러지나 또 여러분 산에 가서 뭐 풀독에 오르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이렇게 피부에 관련된 것들 숯 치면 정말 많이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티트리 오일은 보통 상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피부가 안 좋을 때 혹시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면봉에다 찍어서 그 부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되게 빨리 낫습니다. 이 티트리 오일을 보면 호주 원주민들에 의해서 알려진 오일인데요. 18세기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치유의 나무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티트리 나무를 치유의 나무로. 그리고 이제 이 멜라루카 에터니폴리아 이 나무의 잎이 떨어져 있는 호수의 물이 이제 살균력이 있는 성질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 이 나무에 정말 치료에 놀라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었고요. 당시에 쿡 선장의 이 승무원들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이 피부의 상처나 자상 및 여러 피부 질환이 치유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학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한 상황에 있을 때 티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티트리 오일, 티트리 나무의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향균 기능, 균을 저항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독제나 화장품 등에 많이 쓰입니다. 혹시 이 향을 맡아보신 분 계세요? 샴푸나 뭐 비누나 화장품 등에 이 향이 아주 그윽한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무슨 향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티트리 오일을 쓰시면 이 향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원주민들은요, 오래전부터 상처를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요.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치료약 대신에 이것을 널리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필수적인 재료였고요. 그 다음 병사들은 이 티트리 오일을 작은 거 한 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만드니까 갖고 다니면서 상처를 치유하거나 몸에 문제된 부분을 회복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아니면 건선,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용해 볼 만한, 여드름 이런 데 사용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여기 오셨던 복마감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복부에 암이 확 찼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오셨는데 물론 자연치유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당연히 인식될 수도 있지만 유독 이분은 매일 이 티트리 오일을 가지고 배를 마사지 했었어요. 배를 매일 같이 마사지 하고 났는데 수술하러 딱 갔는데 병원에서 열어보니까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 사실 이분이 저 몰래 원장님 저 한 일주일만 휴가 갔다 오겠다고, 놀러 갔다 오겠다고 장기로 하셨는데 갔다 오는 게 놀러가 아니고 병원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가셨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저한테 말씀하시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분 여기서 식생활 하시고 자연치유하시고 이 티트리 오일을 매일 발라주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2번, 3번. 그런데 이분은 티트리 오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냄새도 그렇고. 바를 때마다 이게 편해지니까 복부에 암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결과는 좋아졌다. 티트리 오일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도움이 된 오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부보다는 외상에 많이 훨씬 더 적합한 오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효능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독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나 뱀이나 모기에 물렸을 때 한 방울 찍어서 바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 즉 세균 감염 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감염되었을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균 작용에 되게 좋습니다. 소독시키거나 살균하는데.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나 사용하는 여러분들 물건들이 너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방울을 뿌려도 괜찮지만 물에 희석을 해서 스프레이로 뿌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방부 작용,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에도 작용하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주된 부분이에요. 피부 질환, 피부염이나 우리가 보통 이제 티눈이 박히죠. 티눈. 그리고 벌레 물린 곳 혹은 무좀에도 매일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이것도 질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질이 안 좋은 것들은 잘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질이 좋을수록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 테라피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될 치료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개인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허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만큼 천연치유, 자연치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허브 치료제들은, 허브들은요, 약물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내 집에 허브나 아니면 뭐 프로폴리스나 이런 것도 있죠. 오일이나 이런 천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몸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지 분비를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여드름 되게 잘 낫게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은 분들 정말 효과적이니까 꼭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면봉에 찍어서 바르는데 내 피부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런 분들은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에다 넣으면 됩니다. 네, 그 오일 중에는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호호바는 에센셜 오일이 아니에요.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면
이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가 약하거나 상처가 심한 분들은 섞어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여드름이나 너무 심하게 까진데 면봉을 한 방울씩 발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섞어서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흉터 자국 완화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흉터가 생겼는데 흉터가 잘 안 낫는다. 이 재생에 되게 좋기 때문에 흉터에 계속 발라주면 좋습니다. 흉터에. 그 다음에 진균 감염. 이것은 이제 발톱이나 손톱 같은데 이 균이 감염되면 계속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손톱이 예전에 망치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멍들게 되었었어요. 근데 손톱이 나중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여기가 그 무좀처럼 하얗게 막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티트리 바르거나 저는 프로폴리스나 이런 허브 바르니까 지금 손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옛날이었으니까 하긴 이거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쳤다가 손톱이나 발톱이 다시 날 때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균에 감염되면. 근데 그게 진균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렇게 발톱이나 손톱 이런 데 색깔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또 파이기도 하고 그런 데에 계속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건선 아토피 종류죠. 그 다음 습진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주부 습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 발라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즉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이 항산화 물질들이 정말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피 케어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두피 케어인데요. 비듬을 유발하는 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뭐냐면 피티로 스포롬이라고 하는 이 효소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비듬이 있을 때도 사용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머리에다 뿌려보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에센셜 오일을 그 캐리 오일인 올리브나 호호바 오일을 같이 섞어서 머리에다가 이제 발라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나는 모발이 너무 얇고 모발이 너무 안 좋아 하는 분들은 이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잘 때 발라도 되게 좋은데 잘 때 바르면 베개에 그 오일이 묻어서 누렇게 변하겠죠. 무좀 치료 정말 좋은데 백색균을 치료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의 두께가 증가하고 색이 변하게 하는 진균증에 도움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매일 챙겨 바르기 힘들잖아요. 이런 매일 이런 뭔가를 하는 게 힘든데 한 분이 손톱이 진균에 의해서 감염됐는데 티트리 오일을 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 두 달을 발랐더니 이게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효과를 보면 클렌징 효과, 해충 퇴치. 그래서 모기가 잘 물리는 분들은 귀 이런 데 바르고 다니면 아무래도 안 물리지는 않는데 덜 물린다 보시면 되고요. 치아 건강, 충치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냄새 제거, 그 다음에 호흡기, 코막힘, 기침 되게 좋고요. 손 소독제로도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소독력이 좋습니다. 손 소독제 있잖아요. 그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활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부분 도포할 때는 면봉에다 찍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면봉에다가 찍어서 하는 거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바닥에 해가지고 붙이는데 다 묻어버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손등이나 손바닥에 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거나 한 데는 면봉에다 찍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나 호호바 오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같이 바르면 좋아요. 근데 양이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올리브유나 호호바 오일을 손바닥에다 좀 떨어뜨리잖아요. 거기다 한 두세 방울 정도에서 많게는 네다섯 방울까지 넣으셔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림프 마사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샴푸에다가 머리 감을 때 이제 샴푸에다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거의 허브 사용하는 방법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타나는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격할 때 되게 좋아요. 조격할 때 균을 케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글 같은 경우는 물에다 희석해서 하시면 돼요. 물 200cc짜리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를 넣어서 가글 하시면 됩니다. 가글 뭐 많이 해보셨죠? 가글 하시면 입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발톱 아까 손톱이나 거기 직접 도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유칼립투스처럼 증기 흡입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하는 것도 좋아요. 네, 주의사항들. 민감한 피부에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피부가 민감하다. 저처럼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은 거의 웬만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멜라닌도 많고 강합니다. 원래 피부 색깔이 흰 사람들이 되게 약해요.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화상도 잘 입고 뭐 민감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민감한 분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많이 사용할 때 피부가 오히려 반대로 건조해질 수 있어요. 티트리 너무 좋다. 티트리 나중에 여러분 알고 보면은 정말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쪽으로는 그 상처에는 최고의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 부위가 휘발성처럼 이렇게 날아갑니다. 건조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적게 사용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은 보습 효과에 더 하시려면 거기에 캐리어 오일을 섞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희석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효능에 비해서 이 오일은 부작용이 정말 적은 오일이에요. 너무 정말 좋은 오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온 23살 김세익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그냥 먹방 보다가 우연찮게 이 방태환 원장님 건강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여기 와야겠다 해서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길게 못 있는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환자도 말고 직원도 말고 봉사자로 3개월 반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치유받을 겸 이렇게 봉사활동 왔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외향적인데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얼굴이 엄청 빨갰고 엄청 얼굴하고 목 쪽이 그냥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원래는 아토피가 없었어요. 진짜 목이나 여기에 땀띠인가? 땀띠 정도인가? 그래서 맨날 그냥 여름에만 간지럽다 하고 끓고 또 가을 되면 없어지고 그래서 땀띠인가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20살 군대 제대하고 23살 이번 년 2월에 갑자기 맨날 안 좋은 식습관과 안 좋은 수면 습관 항상 반복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펑 터졌어요. 아토피가 갑자기. 그래서 맨 처음에 얼굴로 시작해서 이쪽 가슴 쪽 다리까지 진짜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매일매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딱 오자마자 느낀 게 진짜 여기는 그냥 밥만 진짜 먹고 숨만 쉬어도 나을 것 같다는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진짜 생활이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빨리 자고 저녁에 빨리 자고 맨날 채식도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안 나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진짜 기적을 진짜 2주 만에 진짜 완전 이게 열감이 싹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진짜로 제가 여기 와서 그 비건이라든지 채식 이런 거 알게 됐는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매일매일 고기 먹었는데 진짜 고기, 계란, 우유 다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진짜 제 건강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매일 운동과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제가 원래 한의원 다녔는데 그 한의원에서는 그런 고기 먹어도 된다거든요. 그 삶은 고기들. 제가 그래서 고기 좋아하니까 삶은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되게 괜찮겠지 하면서 삶은 고기니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도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토피 증상들이.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고기가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고기를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토피를 나으려면은 고기를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튀긴 음식들. 진짜 아토피 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을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조금 있긴 있는데 아마 제가 너무 빨리 호전돼서 점점 더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진짜 완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